상속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와 빚이 있는 경우로 나눈다고 보면 돼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할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거를 매도했을 때 정상금을 얼마를 준다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써. 왜 그 한 줄 안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쓰려고 했더니 너는 그렇게 사람이 따지냐. 우리 엄마 아빠가 빚만 있을 경우는 이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싹 포기하시기도 해요. 빚이 상속돼서 고통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기 위해서 있는 혜택 같은 거예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세무사가 되기 전에는 상속이라고 하면 재벌가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상속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얘기해 주신다면? 상속은 간단히 얘기하면 피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재산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 다 우리한테 넘어와. 상속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자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집이 있으면 집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 만약에 빚이 있다면 빚도 넘어와요. 그래서 그냥 상속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와 빚이 있는 경우로 나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잘 나누자 이러면 협의한 거고 만약에 잘 나누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나누는 거 너무 힘들어 언니 오빠 나랑 싸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빚만 남기신 분이 있어. 빚잔치. 빚잔치. 네. 뭔가 나누는 거긴 맞나요? 나누긴 해. 그러면 이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상속포기는 나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할래. 이럴 순 있어요. 그러면 빚도 포기, 재산도 포기예요. 실제로는. 한정승인은 뭐냐면 상속인의 자격은 오케이 승인했는데 빚을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변제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한정승인이에요. 상속인들이 직접 결정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써 있어요. 이게 상속 순위라는 게. 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제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이 한마디로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할 때는 비속어 쓸 수 있는 사람, 야 너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자녀,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이 또 있어요. 존대해야 되는 사람, 직계 존속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부모님 위로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3순위 상속인 옆으로 가면 돼. 형제 자매. 그 다음에 4순위 상속인은 사촌인의 반기 혈족이에요. 사촌도 보지도 않는데. 그쵸, 안 보지.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빚만 있을 경우 상속 포기 하시면 돼. 근데 왜 안 하시는 거냐면 상속 포기를 하면 1순위가 상속 포기를 다 해요. 그럼 2순위로 내려가. 2순위 상속 포기 다 해요. 그럼 3순위 또 해야 돼. 근데 문제 아까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사촌인의 반결족 만나냐 이랬잖아. 그럼 걔네가 지금 상속 포기하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나한테 분노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순위 상속인에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저희가 권해드릴 때는 선순위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해서 청산, 한마디로 빚잔치를 함께 하자.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0원이야. 그럼 빚을 갚아요? 0원으로 갚는 거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한정 승인이야. 있는 상속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다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얼마를 줄 수 있고 못 준다는 걸 다 통지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속포기 쫙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채권자들 중에 사채업자 이러면 이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싹 포기하시기도 해요. 정말 빚이 상속돼서 고통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기 위해서 있는 혜택 같은 거예요. 상속포기 한정 승인은. 빚이 상속돼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많이 진행하는 사건은 소송인 거죠. 그래서 소송에선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때 또 싸우고 상속재산이 이미 싹 우리 언니 오빠한테 증여, 유증으로 싹 다 돌려줬을 때도 싸워요. 근데 그냥 소송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상속에서 유언장은요,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에 따른 증여.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증여하겠다. 그걸 남기는 게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유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동으로 유증을 하겠다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한테 넘겨지는 거야, 아예 소유권이. 그러면 상속재산은 없어지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이걸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죠. 그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에요. 언제 유언을 무조건 하시냐면 이미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재산에서 막 다투는 상황을 이미 목도했어. 봤어. 그러면 아 이걸 그냥 놔두고 가면 이렇게 싸우는구나. 싸움거리가 그러면 되는구나. 차라리 내가 유언으로 나눠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예 한쪽만 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유류분만큼은 남겨줘서 더 이상 다툼은 없게 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야, 내 걸로 이름을 먼저 하자. 그렇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먼저 명의로 자식끼리? 자녀들끼리. 그리고 내가 뭐 모른 척 하겠니? 이거 팔면 줄게. 어. 그러면 또 말하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뭐라고는 뭐 괜찮겠지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우리 동생 명의로만 한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 그럼 거기에 뭘 찍었어야 돼요? 이거를 매도했을 때 정상금을 얼마를 준다를 썼어야 진짜? 되는데 그걸 안 써. 그런 소송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에서는 한 사람만 몰고 그 다음에 주기로 해놓고 주기로 한 걸 안 써.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럼 협의서 쓸 때 왜 그 한 줄 안 쓰셨어요? 했더니 아니 내가 쓰려고 했더니 너무 그렇게 사람이 따지냐고. 따지냐 뭐 이러니까 못 쓰는 거. 그런 거 내가 너무 따졌나? 이러고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가족관계에 정말 박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협의서 작성할 땐 늘 말씀드리는 게 협의서의 내용을 다 적어라. 뭐가 됐든. 협의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면 이미 판결받은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우리한테 얘기할 땐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뭐 엄마를 이렇게 모셨고요, 뭐 했고요. 이러면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이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협의 장소 가면 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기여분 지금 10%래.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다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싶다. 지금 재산이 남아있고 감정은 안 좋지만 난 협의를 하고 싶다. 이런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다 덮어둬야 돼요. 그냥 일단은 뭐, 상속인 분들끼리 대화. 협의 분할을 네. 대화와 협의 분할을 한 상태에서 서 그다음에 변호사님 만나는 게 협의 분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걸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한두 달 했는데 도저히 결론이 안 나. 그럼 그때 변호사 상담 받는 게 맞아요. 소송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실제는 50대, 60대가 훨씬 많으세요. 60대 넘으신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럼 그분들이 정말 이 재산을 지금 당장 갖는다고 한들 실제로 이 재산을 받는다고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정말 억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대부분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결혼 조금 지나서 이제 집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가 나보단 좀 잘 살길 바라는데 너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쨌든 부가 조금 대물림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못 찾으면 내 아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치의 양보도 서로 못하고 못할 때도 많죠, 그렇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너무 복잡한. 복잡해요. 네. 복잡하시면 그냥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어. 상담 받고 하시면 잘 해결될 거예요. 심리치료도 받고. 심리치료 받고 진짜. 저희가 상속을 꼭 소송으로 가야 되냐라고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희가 소송은 정말 힘들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진 서면으로 쓸 것이고 상대는 그에 반대되는 거를 쓰다 보면은 상처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협의를 하기에는 내가 10년 후, 20년 후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럴 때 저희는 소송까지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충분히 협의의 과정을 거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이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충분히 대화해보고 안 되면 이혼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협의 이혼하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나 소송으로 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